지금이 최저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이 조만간에 엔비디아 쪽에 HBM3E가 이제 납품될 걸로 보여지고요. HBM4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파운드리도 2나노 이쪽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도 많이 이제 반영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전순항이 삼성과 SK도 그래픽 메모리도 만들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실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또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하고 SK 쓰겠다. 삼성이 우선적으로 이제 탑재가 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제 이름은 권영화라고 하고요. 신사임당TV는 제가 최소한 2달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주로 이제 반도체 쪽 오랫동안 했었고요. 예전에 반도체 기업에도 한 10년 정도 있었고요. 박사학위를 또 반도체 분야로 받았고요. 논문도 반도체 관련해서 한 20편 쓰고 그 다음에 책도 반도체 관련해서 3권을 썼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지난 4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나왔고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보시면은 얼마 전에 나왔죠? 보시면은 기대치보다 많이 못 미쳤습니다. 원래 시장에서는 뭐 7조 후반대 영업이익이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요. 막상 이제 까보니까 6.50 상당히 못 미쳤죠. 그리고 또 매출도 보시면은 75조 정도 나왔거든요. 약간 줄었습니다. 원래는 2분기에서는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3분기, 4분기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걸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예상에 빗나간 거죠.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매출도 그렇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것 때문에 주가도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가는 기대치이기 때문에 올라갈 걸로 생각했다 갑자기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또 팔게 되는 것 같고 주가도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 떨어진 이유가 뭐 전반적으로 많이 부진했습니다. 왜냐면은 보시면 이제 IT 경기가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많이 반영이 된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메모리 쪽이에요. 메모리 쪽 보시면은 최근에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중국 DRAM 기업과 그다음에 또 낸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상당히 잘하고 있잖아요. 범용 반도체 기업들은 상당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또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을 많이 떨어뜨렸어요. DDR4 같은 경우에는 뭐 50% 반가격에 지금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범용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많이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HBM도 중요한데요. 지금 HBM이 지금 엔비디아 납품이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많이 갔어야 되는데 매출이 많이 떨어진 거죠. 특히나 이쪽 HBM이 상당히 마진이 높습니다. 그런데 수혜를 못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업이익률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떨어진 걸로 보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파운드리 쪽에서도 많이 적자가 났는데요. 보시면은 파운드리 쪽에서 한 2조 원 정도 적자가 났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CSMLSI 사업부에서도 한 4천억 정도 나지 않았나 이 정도 이제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파운드리 쪽이 많이 이제 적자가 심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파운드리가 최근에 이제 삼성 파운드리의 전략이 뭐냐면 이제 2나노 쪽 이쪽에 이제 포커스하겠다 이렇게 이제 전략을 짰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성수 공정 라인들은 많이 멈췄어요. 셧다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동률이 낮다 보니까 이제 적자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물론 최근에 이제 성수 공정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지만은 아무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또 봐야 되는 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이제 이익률하고 이제 매출은 물론 그렇지만은 이익률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나노 쪽에 많이 지금 포커스를 하고 장비를 많이 또 들이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이런 준비 과정에서 많은 설비 투자가 되다 보니까 이익률을 갉아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파운드리가 보면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또 투자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이제 이익률이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거의 뭐 최저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분기에도 그렇고 1분기에도 그렇고 아마 힘들 겁니다. 하지만은 뭐 3분기 때쯤 가면은 아무래도 좋아지지 않을까. 이제 재고가 다 이제 소진되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 상황도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삼성은 어차피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좋으려면은 파운드리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 쪽에서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메모리 같은 경우도 삼성이 조만간에 엔비디아 쪽에 HBM3E가 이제 납품될 걸로 보여지고요. 또 마찬가지로 HBM4에서도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은 주가도 많이 이제 반영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또 마찬가지로 파운드리도 좀 봐야 되는데요. 2나노 이쪽에서 지금 이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도 많이 되고 있는데요. 좋은 소식도 좀 들리고 있어요. 많은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이나 대형 패밀리스 기업들이 아무래도 삼성 파운드리 쪽에 많이 관심을 두고 있다. 왜냐면은 최근에 발표한 거 보시면은 TSMC가 2나노 쪽에서 이제 가격을 많 올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 50% 정도 올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애플도 1년 동안 연결시켰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안은 지금 삼성 파운드리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단 이제 조건이 있는데 삼성 파운드리가 GA 방식을 먼저 했는데 성과가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수율이 너무 안 좋았어요. 수율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선택을 못한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삼성 파운드리가 수율이 어느 정도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수율이 안정화되고 벌써 이제 GA 방식 도입한 게 삼성이 3년이 됐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 단계에 이르렀다고요. 근데 이제 TSMC는 올해부터 이제 도입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불안한 면이 좀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있는 삼성 파운드리가 더 어느 정도 선호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특히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나노 보시면은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3나노보다도 훨씬 더 수요가 더 많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TSMC 홀로 모든 수요를 이제 다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그런 수요는 삼성 파운드리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퀄컴이라든지 AMD,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인데 TSMC 전략이 뭐냐면 애플 퍼스트 전략입니다. 하다 보니까 모든 물량을 애플 쪽에 먼저 선정합니다. 하다 보니까 나머지 기업들은 많이 순위에 밀리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불만이 좀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예전에 AMD 같은 경우도 밀리다 보니까 이제 타임 투 마켓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불만 때문에 삼성에 상당히 이제 관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또 가격적인 면도 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TSMC는 상당히 가격이 높습니다.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밖에 TSMC에 비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한 군데 서플라이어를 이제 결정한다는 거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가격적인 어떤 문제도 있을 뿐더러 TSMC 같은 경우에는 뭐 대만에서 생산할 경우에는 상당히 지진의 어떤 리스크라든지 또 중국 쪽에서 이제 침공에 대한 어떤 리스크라든지 이런 리스크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더블 밴드로 가는 게 물량을 받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안정적인 면이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더블 밴드로 가려는 성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젠슨 황이 이번 CES 2025에서 삼성전자에 대해 모호한 발언을 했다는데 어떤 발언이었나요? CES에서 발언한 건데요. RTX50 시리즈예요. 이게 이제 AI PC, 특히나 이제 게임용에 많이 쓰이는 그러한 GPU인데요. GPU가 들어가면 메모리가 또 쓰여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메모리가 쓰이는데 여기에는 이제 GDDR 이게 이제 쓰이거든요. GDDR7이 쓰입니다. 이게 지금 전순환 발언이 뭐냐면 이제 그 마이크론 이게 이제 탑재가 된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들이 그러면은 왜 마이크론 쓰냐, 삼성이나 SK는 안 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묻다 보니까 전순환이 삼성과 SK도 그래픽 메모리도 만들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어떤 그 실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하다 보니까 상당히 의아한 거죠. 왜 과연 이제 전순환이 삼성이나 SK가 만드는지 몰랐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략적인 건지 아니면 어떤 뭐 꿍꿍이 속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발언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또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하고 SK 쓰겠다. 그래서 이제 삼성이 우선적으로 이제 탑재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발언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 GDDR 이게 이제 쓰이는 걸로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거고요. 마찬가지로 최태원 회장도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부품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CEO나 이런 사람들이 정확히 이제 기억을 못해요. 최태원 회장도 자기가 어떤 부품을 쓰는지 잘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실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건지 어떤 실수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단락이 됐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발언한 게 있는데 엔비디아 납품이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에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일단은 뭐 납품을 받게 되겠다 확실히 이제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엔비디아 향에 맞게끔 이제 HBM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했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설계한다는 얘기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많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납품을 받는 건 확실한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애매한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뭐 납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언제 될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빠르면 아마 전반기, 상반기 안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늦어도 뭐 하반기에는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HBM4 스케줄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어요. 벌써 이제 하반기에 이제 납품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상 HBM3가 엔비디아에 납품이 된다 해도 매출상으로는 상당히 뭐 기대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도 그런 것 때문에 HBM4에 상당한 포커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HBM4에서 일단은 어떻게든 삼성은 SK 하이닉스를 따라잡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략적으로 삼성은 목숨을 걸다시피 하면서 HBM4에 많이 이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파운드리 보시면은 여기 이제 2024년 3분기인데요. 9.3%로 떨어졌어요. 2024년 2분기에 보시면 11.5%였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도 아마 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2천억 정도 이제 적자가 났다는 얘기는 특히나 이제 요거보다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가동률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매출도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시장 점유율도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상당히 최악의 어떤 상황이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올라갈 일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왜 그러냐면 삼성이 최근에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전략을 좀 바꿨어요. 뭐냐면은 일단은 성수 공정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다시 이제 했거든요. 원래는 2나노 쪽에 첨단 쪽에 많이 포커스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다시 바꾼 거예요. 왜냐면은 파운드리 자체는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가동률이 높아야 되거든요.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매출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감가상각이 되고 또 인원도 많이 놀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적자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한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 패밀리스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한 3,500개 정도 되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삼성 파운드리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수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패밀리스 기업들을 이제 수주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첨단 쪽보다는 성수 공정이 더 많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쪽에 이왕에 있는 어떤 라인을 세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가동을 시켜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주문을 받아가지고 가동을 시키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만약에 중국에 있는 패밀리스 기업들이 삼성 파운드리에 주문을 준다 그러면 상당히 가동률이 올라가고 매출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동률을 높인 다음에 기본적으로 매출을 좀 어느 정도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반기까지는 좀 기다리면서 만약에 이제 하반기에 2나노 주의 방식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나오게 되면 이제 매출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적자가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깔아줘야 되거든요. 매출을 성수 공정도 하겠다. 특히나 이제 중국에 있는 파운드리 패밀리스 기업들 일단은 수주하겠다 이런 거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최악의 어떤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 되면 어느 정도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기업들이 지금 삼성 파운드리에 관심이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2나노나 3나노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데가 인텔도 지금 최근에 다른 데 인수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TSMC에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하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또 관심이 있고요. 2나노 같은 경우도 뭐 몇 군데 업체는 또 수주를 했거든요. 프리퍼드 네트워크라는 이제 일본에 있는 회사도 있는데 이 회사도 2나노 반도체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안바렐라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회사도 2나노 반도체 수주했거든요. 그래서 삼성한테 중요한 거는 일단은 수주를 받은 다음에 가동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수율을 계속 높여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큰 고객을 이제 수주를 하게 되면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수율이라든지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면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많은 빅테크 기업들도 반드시 온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혼자서 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또 불만이 많아요.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군데만 큰 데만 어느 정도 제대로만 굴러가게 되면 분명히 계속 이제 다른 빅테크나 뭐 대형 패밀리스 기업들도 반드시 올 걸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 전적으로 모든 걸 맡기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반반씩 이렇게 가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일단은 큰 기업을 잡아야 됩니다. 빅테크라든지 아니면 그 패밀리스 대형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받아가지고 일단은 양성한 다음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나요? 예전에 보시면은 두 축이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메모리 쪽이 한 축이었고 그다음에 또 파운드리 쪽이었거든요. 50대 50 정도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비중을 좀 메모리 쪽에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한 70% 정도 이제 메모리 쪽에 신경 쓰고 그다음에 한 30%는 파운드리 쪽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캐시카우가 잘 돼야 되거든요. 삼성전자의 캐시카우는 기본적으로 메모리입니다. 하기 때문에 메모리 쪽에 지금 이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쪽 메모리 쪽 특히나 이제 HBM 이쪽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HBM4가 중요합니다. 삼성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HBM4에서 일단은 SK 하이닉스를 따라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을 지금 정의하려고 하반기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MR 머프 SK 하이닉스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 반도체가 중요한 게 PPA라고 하는데 파워, 퍼포먼스, 에리아가 중요합니다. 이게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이 훨씬 더 맞거든요.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뭐 16단까지는 일단은 MR 머프 방식으로 가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삼성에서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 적용해가지고 성공한다면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또 열의 어떤 방출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하기 때문에 역전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공적으로 된다면은 SK 하이닉스를 따라잡는 거는 되게 쉬운 문제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HBM4에서 역전하기 위해서는 또 그 D램 같은 경우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공정에 한 단계 앞선 공정을 씁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BDRAM을 쓰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1CDRAM을 씁니다. 이게 이제 공정에 한 단계 앞서거든요. 그러면은 성능이 더 좋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로직 다이 같은 경우도 4나노 공정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아마 SK 하이닉스보다는 뭐 한 단계 이상 이제 앞설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하고 또 HBM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일단은 따라잡아야 됩니다. SK 하이닉스를. 그래서 전력 투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거의 뭐 마지막 기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인원도 많이 지금 이제 투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이제 HBM4에서 따라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기회가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당장은 아닐 거지만 2년, 3년 있다가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SK 하이닉스가 올해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매출이라든지 영업 이익률을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HBM에 대한 블랙웰 이것도 이제 주문을 다 받은 상태에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삼성이 HBM4에서 뭐 아무리 잘한다 해도 금방 물량을 뭐 많이 따오지 못합니다. 분명히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물량을 그렇게 많이 안 줄 겁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량을 조금씩 늘릴 겁니다.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금방은 되진 않지만 뭐 2년, 3년 있다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삼성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현재와 같은 삼성전자의 위기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예, 보시면은 특히나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주기가 있잖아요. 4년마다 이제 오거든요. 불황이. 마찬가지로 2019년도에도 불황이 왔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뭐 매출도 약간 떨어졌지만 보시면은 영업 이익률이 상당히 떨어졌거든요. 거의 뭐 반토막 이상 이제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5년 전 그때죠. 그래서 이때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위기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 전에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왔었기 때문에 삼성이 했던 건 뭐냐면은 DDR4보다는 DDR5 쪽에 더 R&D 투자를 많이 하고 개발을 더 많이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낸드 같은 경우도 V낸드 같은 경우에 이쪽에 새로운 거였거든요. 이쪽에 많이 이제 포커스를 많이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또 이때 이제 2019년도가 삼성이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한 때였거든요. 그렇게 발표하면서 또 매출하고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또 시장 점유율이 약간 올라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삼성이 잘한 게 뭐냐면은 불황일 때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쟁 업체들은 불황이 오면 투자를 좀 멈칫하거든요. 아무래도 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투자를 좀 꺼리는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황일 때 많이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호황이 오게 되면 훨씬 더 차이를 벌릴 수 있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삼성이 잘했던 거는 불황일 때 투자했던 거, 이게 상당히 잘했던 걸로 봅니다. 그리고 또 불황일 때 남들이 하지 않은 어떤 선당 공정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이제 호황이 오게 되면 상당히 이제 격차를 늘릴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삼성은 불황일 때 과감히 이제 투자를 했다는 게 상당히 좋았던 전략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딱 한 가지 전략은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기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누가 끌고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전에 이건희 회장 했을 때는 상당히 삼성이 잘했어요. 이건희 회장이 보면 통찰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반드시 될 만한 거에 이제 투자를 잘 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삼성이 이건희 회장이 이제 떠난 다음에 그런 구심점이 없어요. 통찰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이제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2019년도에도 HBM을 거의 뭐 팀을 해체했지 않습니까? 이게 위기가 됐었거든요. 이건희 회장이 있었으면 아마 투자를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전의 어떤 그 구심점이 없었기 때문에 삼성이 위기가 되지 않았나. 특히나 보시면 이재용 회장도 뭐 재판 때문에 출석하느라 삼성에 많은 신경을 못 썼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리더십이 이제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통찰을 가지고 이제 밀고 나가야 되는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잘 될 만한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이제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하는 건 이제 앞으로 이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이제 해제되면 이재용 회장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